여러분, 잠깐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실 한가운데 에어 매트리스가 3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벽엔 A4 종이 한 장 위에 이렇게 적혀 있죠. 숙소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여기서 자라고? 낯선 사람 집 거실에? 아니, 이걸 누가 이용해? 아마 대부분은 비웃거나 의아해하거나 이건 절대 안 되라고 단정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비웃지 않고 오히려 기회라고 확신한 3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놀라운 성공을 이끌 주인공은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비아, 네이선 블레차르칙입니다. 이 3명이 전 세계 여행 문화를 뒤흔드는 플랫폼, 기업 가치 수백 조를 넘는 에어비앤비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너무 달리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의 시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됐고 학생 때부터 빚이 많아서 늘 불안했습니다. 조 게비아, 감각은 뛰어났지만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현실이 훨씬 차갑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네이선 블레차르칙, 엔지니어였지만 에어비앤비 초기 아이디어는 너무 불안정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브라이언과 존은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아파트를 겨우 구해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너무 비쌌고 통장 잔고를 합쳐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정말 많은 20, 30대가 느끼는 그 감정. 꿈은 큰데 주머니는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절박함이 그들을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존은 뉴스를 보다가 말합니다. 야, 이번 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디자인 컨퍼런스 있는데 호텔이 다 매진이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아 진짜? 사람들이 불편하겠네. 하고 끝났겠죠. 하지만 조와 브라이언은 달랐습니다. 조가 말합니다. 우리 월세 내야 하잖아. 그럼 집을 숙소로 내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에어 매트리스 3개, 간단한 웹사이트 하나, 그리고 아침으로 바나나와 시리얼, 에어 베드 앤드 브렉패스트, 후에 에어비앤비가 되는 이름이죠. 이 단순한 발상 안에는 부자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 호텔이 매진? 사람이 몰린다는 뜻.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묵는다? 더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면 된다. 여행자가 외롭다. 호스트의 따뜻함을 연결하면 된다. 부자는 문제를 보면 피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고방식이 에어비앤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절대 단번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3번이나 완전히 망할 뻔했죠. 첫 번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반응은 거의 조롱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쓰냐? 위험해. 말도 안 돼. 호텔이 왜 있는 줄 알아? 투자자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시장이 없습니다. 이건 망할 아이디어예요. 집에 낯선 사람을 재운다고요? 말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에어비앤비 아이디어를 믿은 사람은 단 3명. 바로 창업자들 자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없어 진짜 문 닫을 뻔했죠. 월세 내기도 버거운 상황. 사업 자금은 바닥. 이대로면 에어비앤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대선 후보 패러디 시리얼 만들기. 오바마 오스, 케벤 맥케인스. 놀랍게도 이 시리얼이 8만 달러나 팔립니다. 이 돈으로 게임 오버 될 뻔한 회사를 간신히 살려냅니다. 세 번째, 사용자 이탈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초기 에어비앤비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숙소 사진도 너무 흐리고 설명도 엉성하고 규칙도 애매하고 고객은 불안하고 예약은 거의 없었죠. 이때 브라이언이 결단합니다. 직접 가보자. 카메라 하나 들고 뉴욕으로 가서 숙소 사진을 다시 찍고 소개 문구를 수정하고 호스트와 고객 사이 기준을 설정하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에어비앤비가 다시 살아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집요함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특별한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에게 20번 거절당해도 21번째 찾아갔고, 돈이 없어도 시리얼 팔아서 버텼고, 서비스 문제가 많아도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해결했고, 사용자 이탈에도 원인을 한 명씩 만나며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단지 남들보다 오래 버텼기 때문이다. 이 성공 스토리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조, 네이선. 이 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돈 버는 사람들의 실제 생각 습관이에요. 첫 번째, 대부분은 문제라고 느끼는 순간 이 사람들은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 패턴은 이렇죠. 호텔이 다 찼대. 사람들 힘들겠다. 월세가 너무 비싸. 진짜 짜증난다. 고객이 또 불평. 스트레스 쌓인다. 문제는 짜증, 귀찮음,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호텔이 다 찼대. 그럼 잘 곳이 부족하네. 이거 기회 아닌가? 월세가 너무 비싸. 그럼 이 집을 돈 버는 자산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불안해해. 그럼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즉,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자동으로 기회를 찾는 뇌 구조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보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역시 나는 운이 없어. 근데 부자 마인드는 문제를 보면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이걸 해결하면 뭐가 달라지지? 여기서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을까? 호텔이 매진된 건 누군가에겐 짜증나고 불편한 일인데 이 세 사람에겐 새로운 비즈니스의 신호였던 거죠. 두 번째,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을 믿는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나도 예전에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때 했으면 나도 지금. 하지만 우리와 부자들을 가르는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력이에요. 에어비앤비의 시작을 떠올려 보면 진짜 웃깁니다.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 3개, 사이트 디자인도 허접, 아침은 그냥 바나나랑 시리얼, 로고도 그냥 대충 만든 느낌. 완벽한 시스템, 정교한 비즈니스 플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만 굴리지 않고 일단 올려보고 해보고 받아보고를 선택합니다. 일단 해보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배우면 된다. 이게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금 더 준비되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언젠가 여건이 되면 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곧 그 언젠가예요. 에어비앤비는 준비가 아니라 실행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가 머릿속 성공이 아니라 현실의 성공을 만든 거죠. 세 번째, 책상 위 분석보다 고객 앞 현실을 더 믿는다. 에어비앤비가 진짜 다시 살아난 결정적 순간 기억나시죠? 브라이언 체스키가 이렇게 말했을 때예요. 우리 뉴욕 가자. 호스트집 하나하나 직접 가보자. 보통은 이럴 때 이렇게 하죠. 엑셀 열고 데이터 분석, 기획 문서 쓰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이게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측만 반복.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고객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카메라 들고 뉴욕으로 날아가서 호스트집 초인종을 누르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사진 찍고 대화하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예약을 안 하는구나를 이해한 거죠. 부자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가서 보자. 만나서 듣자. 직접 부딪혀보자. 책상 위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현장에서 5분 보는 것만 못합니다. 숙소가 어떤 분위기인지, 사진이 왜 별로인지, 설명이 왜 신뢰가 안 생기는지, 고객이 어떤 포인트에서 불안해하는지. 이건 엑셀이나 리포트가 아니라 현장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분석 이전에 관찰을 합니다. 추측 이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머릿속 회의 이전에 현실 체크를 합니다. 네 번째, 실패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본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하면 이렇게 느낍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재능이 없나 봐. 내가 뭘 해도 안 풀리네.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도 실행도 멈춰버립니다. 근데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투자자한테 거절당했다? 왜 거절했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나? 예약이 안 들어온다? 사진이 문제인가? 설명문이 약한가? 유저가 이탈한다? 신뢰장치? 리뷰? 보증 시스템이 부족한가? 실패는 감정 폭발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인 거죠. 에어비앤비에겐 실패가 끝난 내가 아니라 이제 뭐 고쳐야 할지 보인다에 가까웠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 자존감 하락, 시도 중단, 이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부자의 사고방식은 실패 원인 분석 다음 실험의 반영, 이 루프를 계속 돌립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안내판이 됩니다. 다섯 번째, 포기하지 않는 건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멘탈이 강해서 그래. 나는 멘탈이 약해서 저렇게 못 버티겠던데. 근데 사실 버틴다는 건 멘탈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전략에 가깝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포기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투자자 거의 전원에게 거절당함. 친구들조차 아이디어를 이해 못함. 월세도 못 내는 가난한 상황. 사용자도 안 들어오는 서비스. 온갖 조롱과 비웃음. 근데 이들은 안 되겠다. 그만하자 대신 항상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한 수는 뭐지? 돈이 없을 때는 시리얼 팔아서라도 버티기. 사진이 안 좋을 때는 뉴욕 가서 직접 찍기.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는 신뢰 요소 만들기.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건 엄청난 멘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번에 10걸음 가려고 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걸음만 더 가는 전략이었어요. 이게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 3명이 보여준 부자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짜증보다 기회부터 찾는다. 아이디어보다 실행을 더 믿는다. 책상보다 고객 앞 현실을 더 믿는다. 실패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해석한다. 포기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끝까지 버티는 건 전략이다. 이 5가지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만든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하는 5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해 볼까요?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의 사고방식은 창업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취준생, 학생.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원칙들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하면 여러분 삶의 속도가 진짜 달라집니다. 1. 하루 동안 느낀 불편함 20개 기록하기. 돈은 불편함에서 생긴다. 에어비앤비의 시작은 월세 못 내겠다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2가지 중 하나가 나타나요. 도망가기, 해결하기. 대부분은 1번 도망가기입니다. 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1. 오늘 하루 느낀 불편함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계속 적기. 예를 들면 출근 시간 지옥철 너무 답답함. 택배 올 때마다 맞추기 힘듦. 카페 와이파이 느림. 운동 루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음. 정리하다 보면 시간 다 감. 업무 일정 정리 어려움. 영어 공부 진도 잘 안 나감.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진짜 돈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업은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탄생하니까요. 그중 하나를 골라 왜 불편한지 3단계로 분석. 예를 들어 운동 루틴 정하기 힘듦. 왜 힘들지? 너무 많은 정보. 어디서 막히지? 나에게 맞는 루틴을 몰라서. 만약 해결된다면 운동 더 꾸준히 할 수 있음. 여기서 이미 하나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맞춤 운동 루틴 제공 서비스 같은 아이디어.
3. 불편함을 해결할 수단을 내 방식으로 한 개만 시도. 중요한 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해보는 경험 자체입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 최소 버전. MVP 시작하기 준비보다 실행. 에어비앤비가 처음 만든 건 완성된 앱도 정교한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에어 매트리스 3개, 간단한 웹사이트 하나, 바나나 몇 개, 시리얼 몇 개.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실행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지금 가진 걸로 당장 할 수 있는 최소 버전 정하기. 예시. 블로그 시작 스마트폰 하나면 끝. 온라인 클래스 얼굴 안 나와도 됨. PPT 있어도 됨. 영상 콘텐츠 아이폰 하나로 촬영 가능. 서비스 아이디어 테스트 구글 폼 하나 만들어도 됨. 글쓰기 노트 한 권이면 충분. 2단계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할게. 이 말은 사실상 안 할게와 같습니다. 목표를 10단계가 아니라 0.5단계로 나누기. 예 운동 콘텐츠 만들기. 10단계 생각. 촬영 세팅. 조명. 편집. 썸네일. 자막. 이렇게 생각하면 100% 멈춥니다. 지금 할 수 있는 0.5단계. 운동 자세 한 개만 찍어서 10초짜리 유튜브 쇼츠 제작. 단 10초면 됩니다. 작게 시작하면 성장할 여지가 무한해져요. 3. 고객 사람 5명 만나서 직접 듣기. 책상보다 현실이 답을 준다. 에어비앤비가 살아난 이유는 고객에게 직접 갔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이 뉴욕 호스트 집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대화했던 그 순간 에어비앤비의 운명은 바뀌었죠. 여러분도 이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것 하나를 정리해서 말해보기. 예를 들어 직장인들을 위한 4주 운동 루틴 만들고 있어요. 투잡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계부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2. 주변 사람 5명에게 물어보기. 다음 질문 3개면 충분합니다. 이거 보면 어떤 느낌 들어? 너라면 어떤 점이 불편해? 뭐가 있으면 더 좋겠어? 여기서 나오는 피드백이 여러분이 1년 동안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3. 반응이 좋았던 포인트만 강화하기. 사람들이 오 이거 좋다 라고 말했던 부분. 그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길입니다. 4. 실패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처럼 기록하기. 실패는 안내판이다. 에어비앤비는 실패투성이었습니다. 투자자에게 20번 거절당하고 사용자는 안 들어오고 사진 문제로 욕먹고 돈은 바닥나고. 그런데 이들은 실패할 때마다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방식은 안 먹히는구나. 그럼 다음 방식으로 가보자. 여러분도 실패 기록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시트처럼 남기면 됩니다. 스텝 1. 실패한 행동 1개만 기록. 유튜브 영상 조회수 안 나옴. 스텝 2. 실패 원인을 3개만 추정. 썸네일 매력 부족. 첫 3초 훅 약함. 관심 없는 주제 선택. 스텝 3. 다음 시도에서 이 3가지를 다르게 해보기. 이걸 반복하는 사람은 성장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실패를 통해 다음 스텝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요. 5. 매주 작은 실험 1개 실행하기. 실험이 인생을 키운다. 에어비앤비는 거대한 기획이 아니라 매일 실험을 반복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사진 바꿔보고, 설명 수정해보고, 가격 A/B 테스트 해보고, 체크인 화면 바꿔보고, 그 작은 실험 하나하나가 지금의 에어비앤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실험 루틴을 만들면 성장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집니다. 루틴 1. 이번 주 할 실험 1가지 정하기. 예를 들어 유튜브 제목 3개 실험. 운동 루틴 구성 바꾸기. 식단 기록 방식 바꾸기. SNS 글 길이 다르게 올려보기. 가격 2가지 버전 테스트. 루틴 2. 그 결과를 기록하고 다음 실험에 반영.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무려 52개의 실험을 하게 돼요. 작은 실험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을 성공하는 패턴으로 이끄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면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문제를 기회로 보고 작게라도 실행하고 고객에게 직접 듣고 실패를 데이터처럼 기록하고 매주 작은 실험을 반복한다. 이 패턴을 꾸준히 돌리는 사람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생이 압도적으로 빨리 성장합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스펙도 없었고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했지만 딱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를 기회로 보는 것, 작게라도 실행하는 것. 그 단순한 태도들이 세상을 바꿀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작은 시도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제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스토리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